사진을 잘 찍으려면 무조건 많이 찍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내 사진은 늘 마음에 들지 않죠. 나는 똥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똥손이라서 사진을 못 찍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사진을 배울 때 무조건 열심히 찍으라는 말을 믿고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쓰던 시절이라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늘 거지 같았어요. 카메라도 바꿔보고 렌즈도 다양하게 써보고 필름도 종류별로 다 사용해봤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똥손으로 지내다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익히거나 사진 고도 같은 걸 따라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오랜 시간 광고 사진부터 잡지사 기자, 그리고 골프 전문 사진 기자 등등 다양한 필드 경험을 쌓는 동안에 사진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시작하는 기본 개념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진 실력을 키우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왜 많이 찍기만 해서는 실력이 들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진을 단순히 카메라로 피사체를 기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진은 단순히 카메라로 찍는 행위가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이벤트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벤트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빛이 필요하겠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사진도 찍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피사체, 즉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찰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카메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빛과 피사체 그리고 관찰자, 이 3가지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찰자에 해당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가 안 좋아서 사진이 구리다는 생각에 자꾸 돈질만 하는 겁니다. 고가의 밝은 렌즈에 욕심을 내고 그래도 실력이 들지 않으면 니콘에서 캐논으로, 캐논에서 다시 소니로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보기도 하다가 결국엔 사진을 접는 거죠.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자체는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빛에 대해서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사진 실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피사체도 반사된 빛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피사체는 우리가 촬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질감이나 형태 같은 걸 따로 표현해야 해서 빛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빛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빛과 피사체 그리고 관찰자 이렇게 셋이 만나서 만드는 이벤트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똥손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결국 빛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프리먼 같은 사진가는 빛은 사진가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고요. 빌 헌터는 그의 책에서 사진은 단지 빛을 조정하는 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실 빛과 피사체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면 사진에서는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빛을 분석해서 말로 서술하는 능력입니다. 빛을 분석하는 실력은 내공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밝기와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분석해보는 겁니다. 길을 지날 때도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다면 장면이 얼마나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색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차갑게 하는 게 좋을지,
만약 색온도를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들지, 그리고 프레임 속의 배색과 컬러는 어울리는지,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드라마틱한지, 콘트라스트가 낮아서 부드러운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면을 분석하고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빛과 장면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 중에 콘트라스트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콘트라스트가 사진의 분위기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밝은 분위기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림자가 강렬하면 사진은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그림자가 약하면 사진은 밋밋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감상하고 분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밝기와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로 빛을 서술하는 연습이 바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진은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표면이 어떻게 빛을 반사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물의 표면을 모두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표면마다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느낌의 질감을 만들게 됩니다. 금속이 고무나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리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표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출해야 원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표면은 크게 유광 표면과 무광 표면으로 나눕니다. 무광 표면은 비교적 촬영에 큰 무리가 없지만 유광 표면은 그 유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피사체는 유광과 무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광에 대한 현실적인 느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 유광 표면에 반사된 빛을 얼룩 제거하듯이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표면이 전혀 다른 질감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관찰자인 카메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빛과 피사체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면서 카메라와 렌즈 같은 장비에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 카메라의 작동 방법과 이론만 배우면 사진을 잘 찍을 거라는 기대나 좋은 바디와 고가의 렌즈만 사면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사실 사진을 오래 찍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카메라 메커니즘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사진을 잘 찍을 수 없습니다. 빛과 피사체를 먼저 이해한 후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를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초보들 사이에 아웃포커싱은 진리로 인정되죠. 그런데 전문가 실무에서는 아웃포커싱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배우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렌즈와 고가의 바디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진은 빛과 피사체, 그리고 관찰자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됩니다. 빛의 밝기,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활용하고 피사체의 표면을 이해한 다음에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익혔을 때 그때 비로소 사진 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진은 빛을 이용하는 작업이므로 밝기와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로 빛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는 빛을 어떤 방식으로 반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통제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초보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